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하루가 요즘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병원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가는 순간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장수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말 속에는 사실 오래 아프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누군가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움직이며 내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사느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어떤 약이 좋으냐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진짜 오래 사는 분들은 아주 다른 곳에서 갈림길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90을 넘긴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특별한 비법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건강식품을 챙겨 드신 것도 아니었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지켜온 아주 현실적인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 쌓인 결과라는 말을 저는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래 살기 위한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추상적인 조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수하기 위한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음식보다 수면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90을 넘긴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수면이 흐트러진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니라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며 잤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88 어르신 한 분은 비 오는 날이든 명절이든 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시지도 않았고 불면증으로 병원을 다닌 적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결을 묻자 몸이 시계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분은 밤 10시 반이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낮추는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졸리지 않아도 누워 있었고 잠이 오지 않아도 같은 자세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졸음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길이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질 때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수면 리듬이 깨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아침 피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활동량이 줄고 결국 근력과 기력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장수한 분들 중에는 새벽에 일찍 깨어도 다시 잠을 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햇빛을 쬐었습니다. 이 행동이 다시 다음 밤의 수면을 불러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면은 하루를 정리하는 행위이자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흐트러지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는 몸은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낮잠을 길게 자는 습관 때문에 밤잠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낮잠을 30분 이내로 줄이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니 몸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약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에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몸이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년이 지나면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장수는 하루하루의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흔들리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잠부터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달라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장수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생활 전반을 정돈해 줍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일정해지면 식사 시간도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식사 시간이 고정되면 소화와 배변 리듬도 함께 안정됩니다. 장수한 분들 중에는 아침 화장실 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장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결을 묻자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움직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시간표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시간표가 흔들리면 몸은 계속 대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비 상태가 길어질수록 피로는 쌓이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수면 리듬이 잡힌 분들은 하루의 시작이 다릅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몸을 깨웁니다. 이 여유가 하루 전체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급하지 않으니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가 많은 시간대는 아침과 밤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움직일 때 사고가 늘어납니다. 장수한 분들은 아침에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막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면 약 복용도 안정됩니다. 약을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효과도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같은 시간에 약을 챙기게 됩니다. 이 반복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젊을 때 밤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이 노년에 와서 큰 부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고친 것이 잠버릇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 지나자 어지럼과 두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먼저 바꾸는 문제입니다. 밤이 되면 불을 줄이고 자극적인 소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이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한 분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대신 라디오를 낮은 볼륨으로 틀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습관이 마음을 가라앉혀 잠드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드는 힘을 길러준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낮 활동도 살려줍니다. 햇빛을 일정하게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됩니다. 이 호르몬의 리듬이
장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론보다 생활 속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장수는 특별한 보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몇 시에 누울지 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지키는 것에서 이어집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몸의 수명을 조금씩 늘려줍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을 지킨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편하니 마음도 덜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니 하루를 오래 쓰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감각이 장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장수하기 위한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반드시 몸을 조금이라도 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몸을 쓰느냐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헬스장이나 운동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91살 어르신 한 분은 평생 운동이라는 걸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루에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반드시 몸을 쓰는 일을 하나 이상 했습니다. 빨래를 직접 널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시장에 걸어 다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분은 가만히 앉아 있는 날이 제일 몸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힘은 생각보다 빨리 빠집니다. 다리 힘이 줄면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활동이 줄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장수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장수한 분들의 공통점은 힘들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는 운동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조금 찰 정도에서 멈추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이 방식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리가 길지도 않았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집안을 돌며 같은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 반복이 다리 힘을 붙잡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매일 쓰는 습관은 근육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균형을 잡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특별한 운동보다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유지됩니다. 실제로 장수한 분들은 집 안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중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하루에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서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면 편하지만 몸은 점점 일을 잊어버립니다. 장수한 분들은 가능한 한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태도가 몸의 기능을 오래 유지시켰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도 바로 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잠깐 서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바로 멈추면 그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몸을 매일 쓰는 습관은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면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장수한 분들은 운동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움직였고 움직이기 위해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이 차이가 오래 지속되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으십니까? 하루 중 몸을 쓰는 시간이 거의 없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반드시 몸을 조금이라도 쓰는 이 습관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다음 날을 스스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하기 위한 세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자주 만나고 깊게 얽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담 없이 이어지는 최소한의 연결을 뜻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이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나둘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속도보다 몸과 마음이 더 빠르게 다친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장수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93살 할머니 한 분은 하루에 통화 한 통을 꼭 하셨습니다. 길지 않은 통화였고 안부만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 통화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하루를 붙잡아 준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람 많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매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 기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교류들이 사람과의 끈을 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장수한 분들의 관계는 깊이보다 지속에 가깝습니다.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완전히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복 속도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관계가 장수에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장수한 분들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가족 외의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단골 가게 주인, 이웃, 산책 친구, 전화 친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결망이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군가와 꼭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관계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를 보낸 사람에게 세상은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앞서 말한 습관들과도 연결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장수한 분들은 관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야 해서 만나는 자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편해서 이어지는 관계만 남겼습니다. 이 선택이 마음의 피로를 줄여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도움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다 보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장수한 분들은 필요한 도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 몸을 오래 지켜주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뇌 건강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반응을 듣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화가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와 말을 섞은 적이 있으십니까? 짧은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이 연결이 내일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 습관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혼자여도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장수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장수의 방법들을 다시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지켜주었습니다. 몸의 리듬이 지켜지면 회복이 빨라지고 하루의 기운이 오래갑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른 모든 건강관리도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쓰는 습관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움직임이 몸을 살립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힘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다음 날을 스스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는 마음을 오래 붙잡아 줍니다. 깊지 않아도 좋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삶이 갑자기 닫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장수로 이어집니다. 몸의 리듬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관계가 남아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조합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잘 지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골라서 점검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 한마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내일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장수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힘이 쌓여 내일이 됩니다. 이 반복이 결국 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더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사한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장수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도 이미 걷고 계십니다.